이번 시간에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9월 출근부라는 일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사인을 할 수 있게, 내가 근무한 날짜에 사인할 수 있게 하는 그 출근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일, 월, 화, 이 요일이 이런 규칙이 있는 경우는 엑셀처럼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다 입력할 필요 없이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두 개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 숫자도 마찬가지인데요. 4, 5 두 개를만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로 나머지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이 입력이 필요 없는 부분에 이렇게 대각선, 이 X자로 대각선 모양을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대각선 넣는 방법과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범위를 한꺼번에 잡아서 대각선 넣는 방법. 그리고 왼쪽 출근자, 확인자 이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 등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한 표는 초급자들이 배우기에는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아래에 있는 큰 표만 만들고 이 조그마한 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글 2010을 실행한 상태고요. 아까 미리 보기 보셨었던 것처럼 이 문서가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만들 거고요. 위쪽, 왼쪽, 오른쪽 여백을 넣는 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용지 설정은 키보드 F7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었죠. 키보드 F7을 눌러주시고요. 용지 종류가 A4인 걸 확인해 주시고 용지 방향은 이번 시간에는 이 가로로, 위쪽 여백은 15, 머릿말 여백은 0, 아래쪽 여백 10, 꼬릿말 여백 0,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여백은 3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설정. 보통은 이 눈금자 리본의 끝이 15 정도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용지 종류를 가로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 리본이 23.8 정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표를 만들기 전에 이 위에 있었던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볼 거고요. 엔터키를 3번 정도 눌러서 좀 띄워주고 별표, 근무자, 사이뛰기를 해서 콜론 위치를 맞춰주면 좋겠죠. 근무 시간, 엔터. 그리고 표를 만들 때 이 편집 메뉴에 있는 표라는 이 아이콘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단축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왼쪽 아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NT, N과 T를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라 N을 눌렀다 떼고 T를 톡톡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NT를 누르면 이렇게 줄수는 12줄, 칸수는 8칸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요일을 일요일, 월요일 두 개만 입력해 주시고요. 일요일부터 이 표 끝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 항상 영역을 잡았을 때는 이 마우스를 영역 안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아래에 있는 메뉴 채우기 중에 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요일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숫자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1, 2 네, 3까지는 자동 채우기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은 직접 입력을 해볼 거고요. 이 왼쪽에 출근자, 확인자 내용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에 4일, 5일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1, 12, 19, 18, 19 제가 지금 표 개수를 좀 부족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부족할 때는 이 맨 마지막 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맨 아래에 빈 줄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26
저 줄수를 처음에 잘못 센 것 같아요. 엔터키, 컨트롤 엔터를 2번 눌러서 두 줄을 더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꺼번에는 안 되고요. 이 4하고 5에서 맨 끝까지만 영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서 표 자동 채우기 이런 식으로 일단 날짜를 먼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 앞에까지 잡는 분이 있는데요. 규칙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우기가 안 되고요. 시작하는 숫자인 18을 포함해서 19 마지막까지 표 자동 채우기 25에서 30일까지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일단 입력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이 출근자 확인자 부분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형태에 보면 오늘 만들려고 하는 형태에 보면 지금 빈 공간 출근자 확인자, 빈 공간 출근자 확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서 이 확인자까지 이 세 칸을 복사해서 이 아래에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은 직접 입력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세 개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라고 하면 화면에는 변화가 없지만 컴퓨터의 기억장치가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이 빈 곳을 클릭해서 영역을 풀어주시고 이 붙여넣기 할 위치인 원하는 칸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이기 내용만, 표 틀은 그대로 놔두고 이 내용만 덮어쓰기, 붙이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사는 한 번만 해주시고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곳에 놓고 오른쪽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붙이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근자, 확인자까지 내용을 넣었고요. 이번에는 이 X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자 넣는 부분에 보면 이 두 개 각각 숫자는 제외한 나머지 두 칸씩 할 건데요. 보통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 다음 걸 드래그하면 앞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부분을 영역을 잡고 키보드 왼쪽 아래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것도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로 잡아주면 앞에 있는 영역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개가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도 선이기 때문에 라인에 키보드 L이라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이 테두리라는 메뉴가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맨 끝에 있는 대각선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은 처음 값인 대각선 없애기에서 대각선이 없는데 이 왼쪽 대각선 눌러주면 이렇게 왼쪽에 그다음에 오른쪽 대각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대각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처음 두 개는 그냥 드래그해서 잡으시고 그 다음 범위를 잡기 전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두 개 드래그 띄었다가 두 개 드래그 마우스 손 떼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넣어주는 메뉴 단축키 L 대각선 메뉴에 가서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까지는 넣어줬고요. 이제 내용은 다 입력이 됐으니 이제 꾸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좀 크게 하기 위해서 보통 I자일 때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도 되는데요. 이 한 줄을 빨리 잡을 때는 이 보통은 마우스 커서가 I자인데 이 내용의 맨 처음 Gu자의 왼쪽 끝에다 놓으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클릭을 하면 빠르게 영역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한 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두 줄, 세 번 누르면 문서 전체가 영역에 잡히게 됩니다. 저희는 한 번 클릭을 해서 한 줄을 잡아주었고요. 글꼴은 지금 함초록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두꺼운 글귀를 하기 위해서 한컴 윤고딕 250 글씨 크기는 10포인트인데 24포인트 정도 할 거고요. 보기 좋게 가운데 맞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끝났으면 이 빈 곳을 클릭해서 영역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근무자 근무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 왼쪽 끝에서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기 때문에 왼쪽 버튼을 꽉 누르고 이 아래로 드래그하면 여러 줄을 영역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14포인트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 안에도 한번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할 수도 있는데요. 좀 초보자분들은 마우스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 드래그가 잘 안 되신다고 한다면 키보드 단축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화면 위에 보면 F1에서 F12까지 기능키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F5번 키를 한 번 누르면 이 한 칸셀을 잡는 거고요. F5를 두 번 누르면 두 번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서 지정할 수 있고요. 또는 F5를 한 번 더, 즉 F5를 세 번 눌러주면 표 전체가 영역 지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칸에 클릭으로 갖다 놓으시고 F5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표 전체 영역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글씨 크기는 14포인트, 보기 좋게 가운데 맞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 잡힌 상태에서 보통 표는 이 바깥쪽 테두리만 좀 굵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다고 했었죠. 테두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를 넣을 때 지금 계속해서 단축키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키보드 단축키 L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 또는 단축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 메뉴에 보면 이 중간 정도의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이라는 메뉴를 눌러도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 메뉴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종류는 실선으로 할 거고요. 좀 굵게 하기 위해서 굵기는 0.5. 그리고 바깥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키보드 F5로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 적용 범위를 모든 셀을 눌러주면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셀을 눌렀더니 이 테두리 속성이 기본값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굵기를 0.5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깥쪽을 눌러줘서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영역을 잡은 이 바깥쪽만 굵은 테두리로 지정이 된 걸 확인하시고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역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테두리가 들어간 게 확인이 안 되고요. 이 화면 위에서 클릭을 해서 영역을 풀어주면 이렇게 바깥쪽만 굵은 상태대로 되었죠. 이번에는 첫 번째 줄만 색깔을 한번 넣어 볼게요. 첫 번째 줄만 영역을 잡고 보통 색깔은 컬러라고 해서 C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경 탭으로 오는데요. 한 가지 색을 넣을 때는 색, 나는 두 가지 색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시작색은 저는 그대로 흰색, 끝색을 파랑색으로 할 거고요. 유형이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수직 방향인데 저는 유형을 가운데라고 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흰색이 들어가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면 윗부분에 이렇게 테두리가 두 줄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표 테두리를 만들었고 이게 A4 용지에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 상단 미리 보기 창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표는 틀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 아래쪽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 표 전체의 영역을 잡아서 이 아래쪽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 보기 창에서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위에 닫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표 전체를 영역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칸을 클릭하고요. 키보드 F5를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전체 영역을 잡고 영역을 늘릴 때는 키보드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오른쪽에 보면 방향키가 있죠. 이 아래쪽 화살표를 한 번, 두 번 정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 확인해 보면 지금 보기 좋게 표가 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표 테두리 넣는 방법과 색 채우기 방법을 저번 시간 거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부분에 대각선을 넣는 부분, 요일이나 날짜와 같이 규칙이 있는 숫자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자동 채우기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